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은 전망이라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 습도는 2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서가는 국내 방송 뉴스가 잠시 후 5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관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공용을 기념하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앞서 2시쯤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탄핵 무효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로 명칭을 받고 서울 중구 대학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무효 집회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순찰차에 유화물질 등을 뿌리다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태평로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마디 해야죠. 오늘은 뭔 얘기를 하느냐. 지금 시간이 3월 11일 오후 5시입니다. 해가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역시 한마디 하는 거는 뭔 얘기를 하느냐. 중국이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열받습니다. 요즘에 그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롯데를 괴롭히고 우리 한국 상품을 불매를 하느니 뭐 하느니 지금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죠. 그 쇼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의 그동안 폭발 직전에 쌓여있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한국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내부의 문제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언제 폭발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계점에 왔어요. 일면 조용한 것 같으나 서서히 끓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 폭발 직전에 이 민심. 자, 언제 폭발하느냐, 이거 뭐 기대하면서, 그러면 뭐 끓든지 폭발하든지 뭐 그거는 저 왕서방네 동네 문제니까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시진핑 선생이 잘 알아서 하든지 공산당이 뭐 잘 알아서 하든지, 그 뭐 아니할 말로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관련 없어요. 솔직히 망해서 뭐 민주화가 되고 자유화 되면은 뭐 솔직히 우리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뭐 힘을 앞세워서 뭐 이웃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겁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망할 징조예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성깔 나쁘던 사람이 성깔 좋아진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거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폭망하거나, 폭망 아시죠? 폭망. 중국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민들의 이 팽배한 공산당이나 이 경제적 격차, 지역 간 격차, 당 간부 자제들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탈된 행동, 이런 것이, 이 모든 것이 중국 인민들에게는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누적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에서 마그마가 끓다가 그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활화산처럼, 백두산을 뚫고 올라오는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이 도깨비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현 체제 유지는 시진핑 주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지났어요. 때가. 폭발해야 될 그 비등점을 이미 지나고 지금 계속 압력이 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 세상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롯데를 상대로 아주 지금 못살게 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데, 저기에 앞장서서 쇼를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어? 공청, 공산당 청년단원들 있죠. 공청들이나 그 상당수가 그 연출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일부 인민들이 홧김에 뭐 그러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관제일 경우가 많아요. 중국은 관제 아시죠? 관제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응? 중국 공산당이나 이 누적된 어떤 적폐에 대한 쌓이는 불만을 그런 식으로 뚝에 물을 조금씩 빼는 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옳지 않습니다. 전공법으로 나가서 그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 또는 민주화된 중국으로 가야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중국이 오랫동안 건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어요. 저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는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건 뭐 도대체 감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망하느냐 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중국의 저 사드 문제에서 한국을 이 괴롭히고 있는 거는 아마 주변국을 봤을 때 만만한 나라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북한도 중국말을 잘 안 듣죠.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 공산당이 저 북한을 내리누르면은 뭐 내내 하고 잘 들을 것 같은데, 저 북한도 그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저 왕서방들이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왜 저 중국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옛날 그 고구려 기질 있죠. 북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성정이 아주 강합니다. 옛날부터 보면은 저 북쪽에 있는 함경도나 이 평안도 이쪽에 있는 그 부대의 전투력이 옛날부터 강했어요. 그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기마병들도 강하고 아주 전투력이 강한 부대가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큰 전투가 벌어지면 그쪽 부대원들이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저 외구도 때려잡고 아주 옛날에 그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쪽이 변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투를 많이 접하고 하니까 막 굉장히 그 전투력이 강화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악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의 저 한국 괴롭히기에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꿇음으로써 우리의 위기가 넘어가면은 참 좋은데, 저 사람들은 저 이런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 그 사실의 목적은 뭐느냐 하면은 한국 길들이기예요. 길들이기. 인구 14억인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싸가지 없이 지금 말을 안 듣는다. 그 이참에 한 군기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 틀렸습니까? 에? 이러한 중국에 저희가 명약관을 한 거예요. 이참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길을 꺾어 놓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된다. 자기네들 의도대로 다루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를 앞세워 가지고 사실은 한국을 순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순치. 이거 있죠? 요리 가라 하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근데 우리 한국이 누굽니까?
공산당이나 뭐 시진핑 선생이 뭐 하라 한다고 합니까? 우리 말 잘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왜 우리가 중국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매못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강성이 있죠. 사실은 뭐 국가에서 뭐 독재를 하게 되면은 거리로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오늘날 이 민주화 시켰지 않습니까? 대학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갔어요. 나가서 머리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민주화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깨비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중국의 저 부당한 처사에는 한국을 순치시키려고 하는 저희, 또는 한국이 저들 말을 좀 앞으로 듣게 하겠다 하는 이런 대국관, 옛날에 있죠. 저 조선에 저 당나라나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겁박하고 뭐 이쁜 처녀들 뭐 50명만 선발해라 뭐 이래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뭐 별짓 다 안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앞으로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도깨비 생각은 결론은 그겁니다. 사드 문제를 부각함과 동시에 한국 순치예요. 목적이 한국 길들이기.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공기를 미리 팍 잡아가지고 자기들 쌓인 대로 좀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번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은 끝이에요. 끝. 예? 관광객 안 보낸다? 조금 견디면 됩니다. 어렵겠지만 견뎌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뭐 상품을 뭐 불매하자 어쩌자 이런데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왕서방네 손해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소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복을 받아야 한국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그 한국도 내공이 강해요 여러분. 또 이 도깨비 생각에는 중국에 편중돼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식해서는 안 되듯이 중국이란 나라가 언제까지 저렇게 우호적으로 갈 리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거 바라는 건 난센스고, 이때까지 우리한테 그 보여주었던 중국의 웃는 얼굴은 뭐 사실 우리 그동안 믿지도 않았지만은 가면입니다. 가면. 그 가면 뒤에 무서운 게 숨어 있죠. 지금 요즘 보이고 있죠. 중국의 어떤 민낯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였어요. 중국한테 뭐 중국이면 다다, 살 길은 중국뿐이다, 중국으로 가자, 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단계를 극복하고 이겨내면 우리한테는 신천지가 펼쳐집니다. 신세계, 뉴 프론티어. 예?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탈피, 알죠? 매미도 껍질을 벗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사마귀도 껍질을 벗고 여러가지 곤충들이 껍질을 벗고 나면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세상, 좀 더 커진 이 장대한 몸으로서 이 자연의 난관을 뚫고 더 씩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일종의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국민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한 얘기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때로는 시골길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산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뒤통수도 깨지기도 하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거야, 좀 더 나은 경제 환경이 올 거야, 응? 중국에 저 부당하면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버티다 보면 몇 달 가지 않아서 결국은 중국도 포기하리라 봅니다. 왜? 중국이 일명 큰 나라 같이 보이지만은 중국의 인구는 14억이요 세계 인구는 70억 아닙니까? 70억의 관중이 보고 있는데, 예? 아니 중국의 저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세계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경계심. 아, 중국 믿을 거 못 된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연출을 잘하는 나라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아직 중진국, 정확하게 말하면 중진국도 아닙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되면 과연 줄기찬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깨비 생각은 중국도 사실은 낯뜨거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피합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릎을 꿇더라도 객이다 꿇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싸우자, 다투자, 부당함에 항거하자. 중국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건 설명 굳이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점 많고, 중국 공산당도 많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세상은 변하는데 170년 가까이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자신도 지금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저 부당한 압박을 당당하게 견디고 이겨내므로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뉴 대한민국,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겪는 일시적인 경제적 손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열심히 각자 맡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왕서방들 슬쩍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자기네들 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앞서서 중국에서 계피 보고 나왔던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공장 건설하면 안 돼요. 하면은 이런 계피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 닫았듯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건비도 싸고 아주 여건도 많이 좋아졌어요. 태국 또는 러시아, 이쪽으로 대규모 공장을 옮기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왕서방들 겁이 나서 더 이상 있다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왕서방들의 저 부당함에 싸우자, 이기자. 왕서방들 반성하라.